우리 어릴 때요, 이 코주부 안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 어떤 뭐랄까요, 그 학예회 때 그럴 때 많이 썼던 거 기억나는데 그런데 이걸 지금 어른이 그것도 사람 많은 곳에서 썼다고 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쇼핑을 할 수 없었던 한 50대 남성이 최근 들어서 백화점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 남성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중간에요. 그 한 남성이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롱패딩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봉투에 넣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백화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아하. 이 남성이 그 다음 날에도 백화점에서 모습이 확인됐는데 이번에는 이 남성의 코가 유독 커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콧수염까지 나 있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진짜 코주부 안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게 실제 자기 얼굴은 아니에요? 얼핏 보면 약간 외국인 같기도 하잖아요. 아, 네. 코가 크고 콧수염까지 나 있는데 네. 이게 자신의 얼굴은 아니고 코주부 안경입니다. 아하. 뭐 코와 이렇게 콧수염이 연결되어 있는 그 안경을 쓰고 백화점을 다시 찾았던 겁니다. 아하, 저렇게 코주부 안경과 코가 연결된 우리 장난감 가게, 장난감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코주부 안경을 버젓이 쓰고 여러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이 됐는데 글쎄요, 이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왔는데 18일 날 왔을 때 이제 2층에서 파카를 훔치고 갔고 그다음에 19일 날 낮에 한번 그 변장을 한 채로 안경을 쓰고 왔다가 그때는 물색만 하고 그냥 갔고요. 그다음에 변장을 다시 안 하고 이제 19일 저녁에 왔을 때 그때 저희가 검거를 했었습니다. 일단 티셔츠가 좀 특이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 본인 거였고 티셔츠 말고도 보면은 처음에 제 파카 훔쳐가는 그 CCTV 영상 보면은 들고 나갈 때 뒷모습에 보면은 위에 머리가 좀 길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절도하고 강간 등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3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최근에 산 것도 절도 혐의로 해서 1년 반 복역하고 나온 게 8월 12일 알고 있습니다. 총 합해서 10년 정도 복역을 했고. 하하, 참 특이합니다. 최명규 원장님. 범행 장소나 대상을 물색할 때는 코주부 안경을 썼는데 오히려 범행을 하는 당시 상황 때는 코주부 안경 안 썼다.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상식적으로도 코주부 안경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코주부 안경을 하고 나타난 순간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하. 당연히 관심을 끌고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코주부 안경이라는 것 자체가 범행을 할 때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신체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야 되거든요. 네. 코주부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 쓰던 도구를 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하. 그러나 본인이 이제 물색을 하러 가야 됐을 때는 네. 자기가 범행을 갖다 했을 때랑 똑같이 하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봤을까 무섭기 때문에 네. 그거를 피해야 되겠다고 코주부 안경을 썼는데 네. 코주부 안경만 바꾼 거지 옷이랑 헤어스타일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주부 안경을 딱 쓰고 나타났을 때 신기한 사람 나타났네라고 딱 보게 됐는데 네. 그 다음 순간에 옷이랑 머리를 보니까 어제 도둑이랑 똑같은 것 같잖아 라고 하면서 걸리게 된 거죠. 네. 김광산 변호사님. 물론 이 정말로 나쁜 짓이지만 이 범인이 그다지 영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법을 보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상습범이라고 얘기해요. 네네. 상습은 이제 습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습벽은 정신적으로 본인이 너무나 그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범행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대상도 똑같고요. 네. 수법도 똑같고 근데 그렇게 됐다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범행할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아하.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과 13범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절도를 1년 6개월 복역을 했는데 네. 아마 전에 전과도 보면 아마 이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를 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좀 더 뭐 진화를 한다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 전에 썼던 방법이 다 잘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정말
기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과거 이 전력을 보니까 절도와 강간 등으로 전과 13범, 최근엔 절도로 1년 6개월 복역하고 총 복역 기간이 10년 정도 복역이래요. 아, 죄질도 많이 불량한 범죄가 많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가량을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절도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10년가량 복역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일단은 지난 16일 출소했으니까 출소 이틀 만에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하. 이틀 만에 본인이 이미 저질렀던 동일한 범죄, 그러니까 절도 혐의를 또다시 저지른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전과 13범 정도 되면 나와서 바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제 누범이라고 해서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본인이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습벽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어차피 뭐 계속 절도를 해도 이렇게 복역하고 나오면 네. 언젠가 또 자유의 몸이 되고 그러면 하하. 또 다시 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조금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 국장님. 네. 뉴스파이터가 늘 이런 문제 지적합니다만 과연 교정당국의 이 교화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우리 시쳇말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교도소를 갔다 온 걸 학교 갔다 온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시쳇말로. 그런데 거기서 범죄 수법 등을 오히려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도 교화가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범죄 수법을 배우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재범률 문제인데 네. 뭐 성범죄 같은 경우도 이제 재범을 막기 위해서 뭐 전자팔찌도 재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좀처럼 뭐 재범률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있고 아하.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거의 37%가 지금 재범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저는 뭔가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 법무부가 네네. 특히 초범들 있잖아요. 네네. 초범들에 대해서 교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하. 이후에 재범 여부를 상당히 이제 좌우한다라고 그래요? 판단을 해서 네. 그 자체를 민간에 이제 개방을 한 실험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민간에 그걸 위탁을 해가지고 네. 재범률을 일정한 퍼센트까지 낮추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범률을 낮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도 교정당국이 조금 더 교정당국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물론 운영을 하겠지만 네. 이것을 조금 더 선진화된 어떤 기법을 갖고 있는 민간에 좀 네. 개방을 해서 아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런 지원 같은 것들도 사실 맞춤형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나갔을 때 네. 뭔가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런 부분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이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사전 예방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론상 듣고 보면 이론상으로는 계도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잘 안 돼서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답답합니다.